1610년 12월 헝가리 체흐테이세 성. 횃불을 든 병사들이 어둠 속으로 돌진합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광경. 고문도구로 가득한 지하실, 벽에 새겨진 핏자국, 그리고 그 한가운데 50살의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아직도 20대처럼 아름다운 얼굴로. 그녀의 이름은 에르제베트 바투리.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여성 연쇄살인마. 650명의 젊은 여성들. 그들의 피로 목욕을 했다는 전설. 하지만 이것이 정말 광기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치밀하게 짜놓은 함정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중세 유럽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논란이 많은 여성의 이야기를 파헤칩니다. 진실과 전설이 뒤엉킨 이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믿게 될까요? 1560년 헝가리 왕국. 바투리 가문의 저택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이름 에르제베트. 바투리 가문은 헝가리에서 가장 강력한 귀족 가문 중 하나였습니다. 왕족과도 혈연 관계가 있는 말 그대로 최상류층이었죠. 어린 에르제베트는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라틴어, 독일어, 헝가리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문학과 과학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경이로울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창백한 피부, 검은 머리카락, 날카로운 눈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 숨이 멎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1575년 15살의 에르제베트는 페렌츠 나다시디 백작과 결혼합니다. 정략 결혼이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했고 나다시디는 검은 용사라 불리는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결혼 후 에르제베트는 체흐테이세 성의 주인이 됩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스먼 제국과의 전쟁으로 거의 집을 비웠고 젊은 백작 부인은 홀로 거대한 성과 수천 명의 하인들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1604년 남편 페렌치가 세상을 떠납니다. 전쟁터에서 입은 상처가 악화되어 44살의 나이로 숨을 거둔 것이죠. 에르제베트는 이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 주변 마을에서 젊은 여성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한두 명, 그러다 점점 더 많이. 가난한 농민의 딸들이었기에 처음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퍼져나갔습니다. 바토리 부인의 성에 들어간 하녀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리고 더욱 기괴한 소문이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백작 부인이 밤마다 지하실에서 의식을 치른다는 것. 그리고 처녀들의 피로 목욕을 한다는 것. 전설에 따르면 어느 날 에르제베트가 하녀를 때렸고 그 피가 자신의 손에 튀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부분의 피부가 더 젊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원한 젊음과 아름다움에 대한 광적인 집착. 증언에 따르면 바토리 부인은 4명의 측근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요르고와 유차 우졸리 부부, 나르볼라 센테시, 그리고 에르시 마요로바. 이들은 가난한 마을을 돌아다니며 젊은 여성들을 유인했습니다. 백작 부인의 성에서 일하면 좋은 대우를 받는다는 거짓말로요. 하지만 성에 들어온 소녀들은 다시는 나올 수 없었습니다. 살아남은 증인들의 증언은 끔찍했습니다. 소녀들은 지하실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습니다. 바늘로 살을 찌르고 뜨거운 인두로 지지고 얼음물에 가둬 동사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를 욕조에 모았습니다. 에르제베트는 그 피 속에 몸을 담갔다고 전해집니다. 영원한 아름다움을 위해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이제는 가난한 농민의 딸들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더 고귀한 피가 필요하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귀족 집안의 딸들까지 타겟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몰락의 시작이었습니다. 1610년 12월 30일 밤 팔라틴 투르조 죄르지가 이끄는 군대가 체흐테이세 성을 급습합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지하실에는 고문 도구들이 가득했고 시신이 여러 구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것은 이미 썩어가고 있었고 어떤 것은 아직 따뜻했습니다. 성의 벽에는 핏자국이 가득했고 마당에는 더 많은 시신들이 묻혀 있었습니다. 한 병사는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지옥이 실제한다면 바로 그곳이었을 것이다 라고요. 바토리 부인의 하인들은 체포되어 고문을 받았고 곧 자백했습니다. 요르고는 36명을 죽였다고 인정했고 다르볼라는 51명, 유차는 37명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에르시 마요르바는 일기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희생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숫자는 650명에 달했습니다. 1611년 재판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에르제베트 바토리 본인은 단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귀족이었고 특히 바토리 가문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왕족과도 연결된 가문의 일원을 공개 처형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하인들만 처형되었습니다. 요르고와 유차는 손가락이 잘린 채 화형당했고 다르볼라도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에르시 마요르바는 잠시 후에 처형되었죠. 하지만 에르제베트 바토리는 그녀 자신의 성에 감금되었습니다. 모든 창문과 문이 벽돌로 막혔고 오직 작은 구멍으로만 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살아있는 무덤에 갇힌 것이죠. 8월 21일 에르제베트 바토리는 54세의 나이로 그 방에서 죽은 채 발견됩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무죄다 라고.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그녀가 저지른 일일까요? 일부 역사가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바토리 가문은 너무나 부유하고 강력했습니다. 헝가리 왕실도 그들에게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죠. 만약 에르제베트를 범죄자로 만들면 그 재산을 몰수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증거들은 의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650명이라는 숫자는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주요 증언들은 모두 고문을 통해 얻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에서 실제로 시신들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무고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에르제베트 바토리, 그녀는 과연 영원한 아름다움에 미친 광기의 살인마였을까요? 아니면 정치적 음모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진실이 무엇이든 그녀의 이야기는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피의 백작 부인, 여성 드라큘라로 불리며 수많은 영화, 소설, 게임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 권력의 부패, 그리고 인간의 어두운 본성, 이 모든 것이 뒤엉킨 이야기. 에르제베트 바토리의 전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녀는 정말 650명을 죽인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이 채널에서는 역사 속 가장 미스터리한 인물들과 사건들을 파헤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